굿모닝 프롬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K호텔리어 CC입니다. K호텔리어 CC는요, 호텔리어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호텔리어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 혹은요 꼭 호텔리어가 아니더라도 해외 취업이나 해외 진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20대 30대 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20년 해도 안 되는 영어 단 2년 만에 정복하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년 해도 안 되는 영어 단 2년 만에 확실하게 정복하기.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보통 모든 학생들이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일본 문법 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낸 그런 책인데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라는 영어 교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문법 책을 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6년 동안 그 책만 파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조금 세련된 학생들은 맨투맨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책은 문법 책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 학기 초에는 열심히 이제 이 문법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1장에 있는 명사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명사만은 한 2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2장부터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공부 방법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갈 때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저는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라는 곳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어학연수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뭐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 영어를 완전히 정복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간 건 아니고요, 난생 처음 한번 해외에 나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께 도움도 좀 받고 과외로 모아놓은 돈까지 합쳐서 어렵게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죠. 그런데요, 제가 어학연수를 하던 도중에 IMF가 터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는 게 굉장히 쉬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수많은 잡이 계속 새롭게 창출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잡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뭐 이런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IMF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저보다 1, 2년 먼저 대학을 다니던 선배들을 보니까 취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대로 나가면은 나도 큰일 나겠다, 취업도 안 되고 실업자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3가지 옵션을 생각을 해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자퇴를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지금이라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자, 행시가 됐던 외무고시가 됐던 아니면 사시가 됐던 패스를 하면 인생의 길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영어를 정복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나한테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3번째 옵션을 만들어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첫 번째 옵션하고 두 번째 옵션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너무 어려워 보였고요,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해 선택했던 것이 영어를 정복해보자 라는 3번째 옵션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누가 좋더라 하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영어 실력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시에는요, 모든 교양 과목을 영어 영문과나 영어 교육학과 가서 수강을 했었고요. 서울 종로에 있는 유명한 영어 회화학원 가서 약 2년 동안 매일매일 수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돈을 영어 수업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병땡, 오성땡 뭐 이런 회화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된 영어 교재,
이런 것도 뭐 이것저것 다 구입을 해서 열심히 청취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미국 드라마죠. 뭐 프렌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백 회 이상 시청을 했던 것 같고요. 자막 보면서 시청하고 자막 없이 시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CNN도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는 뭐 팝송 같은 것도 수백 송을 들으면서 팝송 가사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잠깐이지만 통역대학원 준비반 이런 것도 수강을 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2-3개월 만에 집어쳤는데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어 실력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미 20대 중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머리도 굳어버렸고 제가 선천적으로 기억력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늘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정복의 길은 너무나 멀게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알아보는 도중에 결국은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제 나름대로의 비결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는 네이티브 스피커가요, 1분 동안 평균 속도로 말을 하면 약 130개의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된 문장이나 패러그래프를 이제 읽게 되면은 1분 동안 내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시간을 재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1분 동안 눈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걸 들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영어를 들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듣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영어 방법을 고쳐나갔습니다. 결국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던 전제하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자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요, 책을 골라서 하나만 읽기입니다. 여기서 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던 책은요,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고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어도 쉬운 단어는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5개월, 세 번째 읽을 때는 한 달 정도 투자하니까 한 번에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읽을 때는 한 2주일, 여섯 번째는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속도를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10번째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요, 2시간, 3시간 만에 한 번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을 한 15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 메모도 하고 하이라이트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의 책을 10번 이상 읽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들, 관용구, 표현 등은 수백 번 반복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10번 이상 읽게 되면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 똑같은 수어 같은 게 이제 수백 번 반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저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책을 고르실 때요, 정말 좋은 내용의 책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책을 10번 이상 읽게 되면 그 저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철학이 이 책의 저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생의 기로에서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들에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인생 사용 지침서, 인생 사용 설명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은 영어라는 언어를요,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서 완벽하게 정복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요,
우리가 앞으로는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우리가 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 국가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내 인생에 좀 더 많은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20대 중반, 후반, 심지어는 30대, 40대에 시작을 하셔도 방법만 제대로 됐다면 언어를 정복하는 것은 그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6인데요. 46살이 돼서도 제가 영어를 정복한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또 하나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요즘에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사용한 방법 그대로 따라 하셔서요.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 꼭 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더 많은 길을 오픈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 관심이 가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